어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고쳐 쓴 며느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제 발등 바로 앞에 걸레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 리조트에서 남이 쓴 변기나 닦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내가 내 시험이다.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신히 짜내듯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심하긴요. 돈 한 푼 없이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은 하셔야죠. 며느리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서며 던진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저 친구들 만나러 나가니까 들어올 때까지 화장실 물때 싹 없애놓으세요. 냄새나니까 환기도 좀 시키시고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리조트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게. VIP 룸까지 싹 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그 중에 도련님 예약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맞지만 며느리가 교육이 좀 필요해서 그래. 시스템 오류라고 하고 절대 받아주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보여주마. 진짜 주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사실 누구인지.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오영숙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평생을 바쳐 작은 펜션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랜드 블루 리조트의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처지는 서울 강남의 며느리 집에서 식모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적적한 마음에 아들네 집으로 올라온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리조트는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저택과 쓸쓸한 밤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소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뿐이었고 그마저도 피곤에 지쳐 소파에서 골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최수진, 그녀는 대기업 임원의 딸이라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친정하객들이 신랑 측보다 훨씬 많았고 호텔 예식장도 친정에서 알아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며느리는 그럭저럭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집에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옷 좀 버리세요. 너무 촌스러워서 저까지 창피해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보며 며느리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이 환갑 때 선물해준 한복 저고리였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누더기로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커피 머신 만지지 마세요. 이거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고장나면 어떡해요. 부엌에서 커피 한 잔 타 마시려던 제 손을 며느리가 탁 쳐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물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지 마세요. 손때타면 가죽이 상해요. 어머니, 저녁에 목욕 좀 하세요. 나이 드시면 냄새가 나잖아요. 어머니, 손주들한테 너무 과자 많이 주지 마세요. 비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안이 깨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촌스러운 시어미라서 그렇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다녀오세요. 우유랑 계란 떨어졌어요. 어머니, 빨래 좀 개켜주세요. 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어머니,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시어머니 와 계셔?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시어머니 제주도에서 평생 리조트 청소부 하셨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볍고 무심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헐, 진짜? 그럼 집안일 엄청 잘하시겠네? 그래서 내가 집안일 다 시키잖아. 변기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셔. 거실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과도가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조롱거리였습니다.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건 인내가 아니라 자존감의 포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야, 좀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변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휴가로 제주도 갈 건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 그곳은 제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남편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어머니 평생 일터가 리조트였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긋지긋하실 텐데 굳이? 어차피 가봤자 어머니는 객실보다 청소도구함이 더 익숙하실걸?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인내가 아니라 학대를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신뢰하는 리조트 총지배인이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 박민호 이름으로 된 예약 있지? 네, 회장님. 다음 달 VIP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취소하세요. 네. 회장님, 그런데 그분은 도련님 아니십니까? 아들은 맞지만 며느리가 교육이 좀 필요해서 그래.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고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제주의 밤하늘과 달랐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별이었습니다. 며느리여, 이제 내가 진짜 주제를 배울 시간이다. 머릿속으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들뜬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캐리어에 옷가지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조심히 가거라.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리조트에서 입을 정장도 준비했습니다. 명예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옷이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내려갑니다. 준비 다 되었죠?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주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듯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김 실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김 실장. 수고가 많소. 차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리조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부터 주방까지 모두가 소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부부는 내일 아침 도착 예정입니다.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제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에서 아들 부부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들뜬 목소리로 택시 기사에게 리조트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랜드 블루 리조트,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리조트 정문에 도착한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며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했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민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프런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박민호님 성함으로 예약이 조회되지 않는데요.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예약 기록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삼류 리조트예요. 제가 분명히 예약했다고요.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청소부 수준들이라 일처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부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겉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예약이 없대요. 그래,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엄마, 여기가 제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예약이 꽉 찼을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시 서울로 올라오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두시렵니까? 아니요. 이제 슬슬 움직여야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다시 리조트 프런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프런트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무 방이라도 좋으니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착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사정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총지배인님, 이 손님께서 예약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마침 오늘 VIP 스위트룸에 취소가 나왔습니다. 저희 실수로 손님께 불편을 드렸으니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 없이요. 아들이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꺼봐, 오빠. 소리 좀 지르니까 알아서 기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없는 것들은 밟아줘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날선 미소였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VIP 만찬에 그 둘을 초대하세요. 특별 손님 대우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전 직원을 로비에 집합시키세요. 저녁 7시 정각이에요.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맞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명예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다가왔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최고급 만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마치 패션쇼에 나온 것처럼 뽐내며 걸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오빠, 사진 찍어줘. 며느리가 곳곳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올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상석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VIP는 달라.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수준이지.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직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석, 회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저는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 손님들께 인사드려야죠.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로비에 도열해 있던 직원 100여 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줄을 지어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 리조트가 마음에 드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내가 만든 거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들이 묻기도 전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돈 없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나는 한 번도 돈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 며느리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가 엄마 리조트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와 내가 맨손으로 일군 곳이다. 처음엔 방 5개짜리 작은 펜션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어.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지. 며느리가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일,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나는 변기를 닦으며 손님의 편안함을 생각했고 객실을 정리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고민했지. 그렇게 쌓인 신뢰가 지금의 그랜드 블루 리조트를 만들었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청소부라고 돈이 없다고 무시했지. 하지만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어. 단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천할 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다. 짐 쌌어.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임원인데 어떡해?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주워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로 바닥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인 허리였습니다. 회장님, 제 딸년이 저지른 짓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일어나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철이 없어서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에 그렇게 계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회사에서 잘렸어?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조정이다. 임원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아보고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회장님 계열사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석 달간 이 리조트 환경미화팀에서 일해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 노동이 얼마나 고귀하고 힘든 것인지 몸으로 배워. 회장님, 그건 너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만약 도망치거나 대충 한다면 내 아버지 재취업은 꿈도 꾸지 마라.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회장님 말씀대로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부터 환경미화팀에 배치하세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민호야, 넌 모르는 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배워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게 일만 하느라 집안일을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똑똑히 지켜봐라. 그날 밤 며느리는 객실에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환경미화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팀장인 박 팀장이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청소일로 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된 최수진 씨죠? 잘 부탁드립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첫날 며느리에게 주어진 일은 객실 청소였습니다. 투숙객이 떠난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침대 시트를 교체합니다. 그 다음 화장실을 청소하는데요. 박 팀장이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손님이 쓰는 곳이니까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수진 씨가 해보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소를 잡았습니다.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만두시겠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소를 움직였습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0개의 객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명품 손톱은 부러지고 매니큐어는 벗겨졌습니다. 손등에는 세제 자국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힘들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옆자리에 젊은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일이 창피했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로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투숙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아, 화장실 깨끗하네요. 청소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청소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박 팀장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제법 일꾼이 됐네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저 사실은 처음에 이 일을 엄청 무시했어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박 팀장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앞으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다른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투숙객이 아이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울지 마세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업복을 벗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석 달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석 달간 무엇을 배웠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니? 세상에 천한 일은 없다는 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퍼주는 시어머니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 직원을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뿐이지.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도 결국 제 계열사에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을 만나자 며느리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화답했습니다. 박 팀장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살아요, 수진 씨. 배운 거 잊지 말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저를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닌 인생의 스승으로 대합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날 청소를 마치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의 며느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환경미화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고했어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 일이 버리고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박 팀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돈과 직업으로 판단했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젊은 직원이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됐죠. 앞으로 잘 사세요. 작은 송별회가 끝나고 며느리는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석 달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석 달 동안 직접 청소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땀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만났던 청소 직원들 이야기, 그들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벌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저는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이나 위선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수고했구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배운 걸 잊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해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겸손의 가치를 알려줘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주 바다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제대로 교육했소? 당신도 흡족하시겠지요. 서울로 돌아온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청소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보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모님. 무슨 말씀을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제 알아요. 식당에 가서도 달라졌습니다.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실수로 물을 쏟아도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며느리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도 제 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 딸을 바로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교육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수진 씨도 사장님도 이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셨잖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방을 청소해 드렸습니다. 직접 배운 청소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부지런하고 착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청소 일을 무시했죠. 근데 이제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며느리는 손주들 교육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제주도 리조트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환경미화팀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박 팀장님, 그동안 정말 잘 지내셨어요? 박 팀장이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팀장님과 동료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정말 최악의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청소부라고 깔봤죠. 가족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석 달간 청소 일을 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겸손과 감사를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소. 당신도 기뻐하시겠지요. 우리가 평생 일궈온 이 리조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모든 일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청소하는 분, 배달하는 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 모두가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껍데기만 보고 판단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